안녕하십니까. 이따금 사회복지 칼럼에서 정치를 언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치의 방향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백성들의 현실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나의 조국이며 나의 핏줄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며 미국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폭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한국의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전개하며 비핵화를 이루고 때가 이르면 평화적인 통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북한의 김일성 왕조가 그 맥을 이제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일관된 정치 모토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가 파탄되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반대파를 극형에 처하고 인권을 무시해도 북한이라는 집단을 김일성 왕조 체제로 바꾸어도 혁명이나 폭동이 발생하지 못한 것은 집단의 모든 관심을 남조선 해방에 초점을 두고 이에 열성적인 사람을 영웅시하며 국가의 총론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제재는 이들에게 미제 타파의 응집력만 더해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 방위에 미국의 군사력을 의존하는 한 북한에게는 미제 타도의 소리를 더 큰 소리로 복창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미제만 없으면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후 인민들에 의한 인민정부로 만들겠다는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손에 쥐고 닥달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통일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로는 대중적인 포퓰리즘으로 통일정책을 말하곤 합니다. 젊은 층의 절반 이상이 통일을 원치 않고 그 이유가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득실이 국가의 정통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민족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러모로 북한을 앞서 있습니다. 인구의 숫자, 경제, 산업, 문화 등. 그러나 단 한 가지 북한의 침략 야욕 앞에 자주 국방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없어도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한국이 되면 북한은 스스로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어왔던 미제 타도 민족 해방이라는 공식적 신념이 현실적으로 허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붕괴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이들은 비로소 한국과 대화를 하자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보다 한 수 위의 전투력을 스스로 갖추는 길만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도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북의 핵무기를 능가하는 핵도 무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를 배치하고 운영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그 대신에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를 그 주장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며 북한의 핵을 제거하게 되면 그때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할 수 있음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정통성은 뿌리를 지키는 일이며 민족의 미래의 희망과 인류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통성은 시대적 상황이나 파퓰리즘 또는 귀에 달콤한 말로 설명될 수 없고 근본과 대책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재천명하고 뚜렷한 통일 전략과 배짱 있는 외교로 한 발짝 전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